네, 안녕하세요.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첨예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협치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이제 여야 협치가 말처럼 쉽질 않죠.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저는 제일 어려울 때마다 뭘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회 운영과 관련된 직을 4번을 했는데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첫 해에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첫 해가 제일 어려울 때고 협치가 제일 잘 안 될 때입니다. 변화가 제일 크고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첫 해였고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 해였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해였습니다. 국회의장은 첫 해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또 새 정부의 첫 해가 됐습니다. 첫 해 전공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장도 아주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국회의장이라는 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갈등 때 일을 많이 하라는 운명을 지고 태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소수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부 구성하는 일을 1년 동안 그때 정부 구성 12월 달에 중개벤처부 장관 홍정학 장관 임명하면서 그게 끝났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죠. 이 정부 구성도. 근데 이번에는 물론 여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출발을 하고 그래야 국정의 안정을 찾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여야가 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은 성과를 내는 위치입니다. 정부의 막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국민적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잘 만들어가는 게 야당입니다. 전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갈등했고 이게 원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 다음에 땅이 굳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늘 똑같이만 유지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드러난 민심이 있는데 이 민심을 토대로 해서 여당은 여당대로의 책임감,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일 본회의가 여당에서 미룬 것은 그런 의지의 한 반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여야 원내대표가 뽑혀져 나올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굉장한 갈등기의 역할을 쭉 해왔던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을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로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게 국민적 위기 극복의 성공의 지름길인데 그걸 위해서 여야가 자기가 맡은 자기의 역할에 견제도 하고 또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성과를 내고 한쪽에서는 명분을 잘 챙기는 그런 여야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그런 일은 제가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의장께서는 좀 개헌을 추진하시기에 적어도 언제부터는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런 구체적인 시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떤 내용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여쭙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선과 함께하자 할 수 있는 부분 함께하자 할 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나중에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와 윤석열 정부의 탄핵 때 그 이후의 과정이 너무나 달랐잖아요. 그래서 국민적으로 볼 때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 이후에 파면 이후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탄핵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게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둘 임명하는 걸 보고 안정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개헌을 뒤로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그때는 할 수가 없었고 이제 해야 될 텐데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가 안정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은 근데 지난번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가 어떤 속도로 안정될 수 있는지 좀 또 두고 봐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는 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가장 큰 문제는 이 국무위원 임명을 3명, 3분, 4분 이렇게 국회로 추천해 오면서 청문회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 청문회를 했습니다. 12월까지. 그러니까 그 청문회 기간 동안 계속 국회가 파행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거든요. 이번엔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인수위가 없다고 하는 요소가 어떻게 작동할지 그건 아직 이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개헌 논의를 하려면 국정이 좀 안정되고 돼야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그리고 각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이게 모두가 개헌을 이제는 사회 대개혁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 분권 그리고 지금 38년, 87년 개헌 이후에 우리 사회의 변화 이거를 담아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입법부, 이 법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향해서 또는 변화된 상황을 길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국회가 하는 거죠. 길을 만들어야 되고 행정부는 길을 가지고 국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길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근데 길 중에 가장 큰 대로라고 하는 헌법을 38년 동안에 그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8년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인데 그 38년에 그 큰 변화가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이게 여기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양극화, 저출산 이런 문제까지 다 낳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또 권력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의 사회대개혁 요구도 여기에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이것을 해 나가는 주체 국회가 논의를 수렴해 가야 될 것이고 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또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겪는 여대 야소의 인수위 없는 새로운 정부의 출발이라고 하는 처음 겪는 이 상황에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잘 판단해 가면서 국민적 요구를 잘 수렴하고 그런 속에서 사회에 큰 길을 만드는 일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국회의장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후보 과정에 공약으로 제시하고 공약 제시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확실하게 개헌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토대로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50만이 넘었고 이거 외에도 22대 국회에서
지금 거의 30건에 가까운 의원 징계건들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선 아직 그 여야 비율 논쟁으로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못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야 합의를 다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그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볼 때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그거를 어떻게 뭐 징계도 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한 판단도 해드리고 해야 될 텐데 윤리특위를 못 만들었어요.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근데 이 여야 갈등이 아주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 중에 하나여서 기후특위 같은 걸 법안을 주자, 뭐 예산 의견 개진권을 주자 이렇게 타협해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특위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타협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야당은 의석수대로 하자는 거였고 당시 여당은 여야 반반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었어요. 이게 끝까지 타협이 안 됐습니다. 이준석 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그 뭐 50만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이미 12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 심의할 건들이 있는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된 것은 국민들 앞에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요.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국회의장도 이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합의를 요청할 것이고 합의가 잘 안 되면 제가 그 지금까지 국회의장님들이 그래도 여야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합의를 해와라. 합의가 잘 안 되면 합의해 와라. 언제까지 기다리겠다 이랬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합의에 막 나서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합의 중재도 하고 그 국정협의체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면 제가 합의 중재를 서서 합의를 가장 빠른 속도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